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 전북은 어제부터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라는 주제로 멍석 토론 현장 소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북에서 청년으로 살기 어떤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오늘은 전북에서 일자리 찾기 그리고 일자리의 질 등 전북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들을 논해봅니다.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뭐 가장 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업의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단 말이죠. 과연 물론 전북은 뭐 99%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군산에 있는 대기업마저 문을 닫고 중단된 상태 그리고 세계적인 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 파장으로 전북 경제도 어렵습니다. 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말 어려운데 진짜 그런 이유가 일자리의 가장 큰 이유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자리 측면에서 한번 그 각자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근우 씨 먼저 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비용, 이 월급 뭐 이런 거에 생각했을 때는 뭐 고소득이 아니죠. 근데 제가 저 경험적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일했던 적도 있어요. 공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 하는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그냥 어떤 부속품 하나여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안에 내려와서 하는 일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어떤 마을의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계획된 일을 실행을 하고 실행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어떤 뿌듯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걸 떠나서도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지역이든 어떤 공간이든 어떤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그 의미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남아있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다릅니다. 자기 가슴 속에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양진소 씨는 콩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마 그 같은 또래 친구들은 그 좋은 직장 찾아서 안정적인 직장 찾아서 많이들 떠났을 텐데 네.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비교를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콩농사지어서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히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이 네. 최저시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약간 도박적인 게 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콩농사를 짓고 있는 이유는 뭔가 남들의 시선에서 좀 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기업에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서울에서 지내고 또 외국에서 직장 다니고 그게 뭔가 방송에서 나오든지 뭐 그럴 때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봤는데 이게 되게 멋있어는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썩어서 지낼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겉에다 흙을 묻히고 속이 깨끗하게 살자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콩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들을 다들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뭘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거예요? 아니면 역시 귀농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내지는 귀촌에서 느끼신 점들이 이렇게 강하게 내공이 쌓이신 거예요? 실은 지난번 페트로 전북 출연하고 나서 내가 말이 참 부족하구나 느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이 방송에 참여하고 나서 이게 우리의 지역의 방송이고 우리를 위한 방송이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것을 우리 진솔 씨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승배 씨, 예. 일자리. 그래도 우리 오승배 씨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그래도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뭐 계약직이긴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제 일을 하고 공무원. 있습니다. 예. 그럼 5년 이후에는 또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해서 또 평가도 받고 이제 5년 뒤에는 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뭐 응시를 할 수 있는데 뭐 열심히 했으면 됐을 수도 있고 뭐 목소리가 마치 남원시청 공무원들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자리 5년 후에 정말
재계약이 안 된다면 이제 어찌 보면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서울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는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예. 남원에 와서 얼마 전에 결혼까지 올렸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남원의 청년이 됐고 남원의 청년으로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어찌됐건 내려오게 된 이유가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생물,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곤충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제 2의 부모님의 고향이던 남원이어서 내려온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말한 것처럼 어찌됐건 제 신분은 뭐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하는 기간에 뭐 제가 목표한 것들을 해보고 뭐 물론 뭐 100%다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거나 아니면 100%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했던 일들에 대한 좀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거에 평가도 받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좋아해 주기도 하고 뭐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 곤충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런 뭐 관공서나 이런 공공기관 아니면 큰 생물 관련된 회사가 아닌 이상에는 일적으로는 사실 하기가 힘들어서 저도 만약에 여기서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 끝나게 되면 5년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다른 데 또 이렇게 재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정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관련된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실제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도 지방에 내려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옆에 이런 계신 분들을 되게 존경스럽게 보는 게 좀 안정적인 그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만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본인이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또 나라의 발전이 되게 또 진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솔직히 용기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계약이 안 돼서 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한번 그런 예. 사업을 또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하고. 자, 그 안정이라는 그 단어를 임경수 박사님 꼭 그 어른들께서 쓰신단 말이죠. 네. 자, 정년을 해야 되고 정년 이후에는 연금이 보장이 돼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돼. 네. 근데 여기 이제 더 많은 청년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안정적이지 않으면 일자리가 아닌 것인가? 그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그러는데요. 예. 사실 일하고 일자리를 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이 있는 거냐, 일자리가 있는 거냐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일자리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은 자기가 찾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도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도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노동이죠. 두 번째는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활동. 또 하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종의 뭐 소명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몇 분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나는 노동만 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까 안정적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서 얘기하지만 그 노동만이라고 돈을 버는 노동으로 하는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도 옛날과 달리 사실 40대 후반이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불안한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일은 어쩌면 그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평생 할 수 있을 거다. 조금씩 변화를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더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일자리다. 또는 뭐 월급이다 이걸 가지고 안정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자기가 정말 평생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화롭게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선택이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간다고 그게 안정적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대체제가 되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일을 한다라는 그 보람으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노동과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건 그리고 이제 소명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원화 시키려고 지금 엄청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삶을 가려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아마 미래의 직업들은 다 이런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우리 고은서 선생님은 그 이제 일어나려고 노력해서 과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하고 싶어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 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약간 전체 인생을 두고 돈 버는 시기가 조금 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로 좀 이동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아이들도 다 키우고 뭐 결혼했다면 그때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정 직장을 다니고 돈 벌고 예. 그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저는 그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정규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네, 안정적인 물론, 월급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일 속에서도 그걸 시기별로 조금 구별해 보면 좋겠다. 그걸 너무 일치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조금 돈 버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게 조금 안정화되면 그 일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일 아니겠냐. 혹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치적인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건 진짜 어려운 걸까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네. 전미정 가능해요. 대표. 네. 예. 대표님이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저는 부자인데 뭘 이렇게 제 재산세를 낼 게 없어요. 부자인데요. 네, 부자인데 그럼 마음의 왜냐면 부자라는 궁핍하지 말씀이세요? 않거든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진짜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아까 그 박사님 그 안정적인 일자 까먹을까 봐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먹고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둔다고 하더라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하고 일을 하면서 첫 해에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얼마나 버티냐 보자 뭐 이런 거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차츰 일이 생겼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존심 조금 뭐 더 세우고 그리고 고생을 시킨 거예요. 같이 우리 이렇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저는 회사를 차려놓으면 막 취업하러 오고 일도 막 오고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역이다 보니까 없었거든요. 그런 게 디자인에 대한 욕구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제대로 없었던 형편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회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가고 싶은 길이나 사회적 뭐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조차고 내 낭만으로 고생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되게 진짜 이렇게 전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은 6대 1에 지금 반대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 안정이라는 그래서 그 안정이라는 게 진짜로 박사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안정을 찾으려면 내 가치가 분명한 걸 먼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전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콩농사를 짓던 꿀을 하던 뭐 내가 청년이야 와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꿀을 땄어 왜 안 사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요를 맞춰야 되고 요구를 맞춰야 되는 건 그 생산 활동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한 노력, 내게 더 좋아라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지방 대학에 창업학과예요. 거기에 이제 특강 뭐 성공 사례라고 해가지고 초기가 돼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딱 강의를 나가면 대부분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꿈이 뭐냐고. 꿈이 뭐예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창업학과인데.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이미 소년범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죄목까지 있는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 친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도 꿈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똑같이 해요.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대부분 요새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돈 많은 백수요. 또는 건물주요. 아니면 편의점 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도 경험했던 거고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돈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목적에. 그러니까 안정성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맹목적인 돈이 가치가 되고 나에게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나 어느 학과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안정적인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야 된다는 맹목적인 있는 것 때문에 그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직업은 없다가도 생기고 생기다가도 없어지거든요. 사회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부터인가 학교에서 너 장래희망이 뭐야 하면 그 직업을 쫓아야끔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직업은 꿈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데라는 그 물음과 질문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직업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그 직업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었어라는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데서 자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기 스스로의 가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목적 의식이 먼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KBS 페트롤 전북 특집 멍석 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 와서 편안하게 오래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어찌 보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청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문제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은, 과제도 많은 그런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17개 광역시도 서울 포함해서 그냥 비교하지 않는다면 전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기서 이제 안정을 빼고요, 그냥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 괜찮아. 그런데 마치 1년에 10,0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떠나는 데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차이, 차별, 어떤 이런 인식에 의해서, 또 물론 상황도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수도권과 지역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이미 초월해서 여기 남아 계시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온 우리 오승배 씨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 장점이 있고 또 큰 단점이 있고, 남원의 생활도 정말 큰 장점이 많고 또 좀 작은, 제 입장에서는 좀 작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왜냐면은 하도 큰 도시다 보니 뭐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진짜 세계 여러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정말 요즘에 개성 넘치고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 지방에 살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른 시간에 가게가 문이 닫습니다. 늦게까지도 놀고 싶기도 한데 또 늦게까지 놀고 싶지만 또래 친구들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요런 자리가 되게 좋은 게,
이런 자리에 나오면 그래도 또래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을 선택한 이유가 자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고향 같은 남원의 지리산이나 섬진강 그래서 뭐 퇴근하고도 제가 좋아하는 곤충을 채집을 하기도 하고 그게 그 다음날 뭐 출근해서 전시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시관에 이렇게 필요로 해서 저는 제 취미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일적으로는 그게 또 일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으면은 뭐 차비라든지 아니면 기차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런 자연환경 좋은 곳에 내려와서 그런 기회비용을 더 많이 써야겠지만 저는 일도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뭐 남원 KTX도 잘 뚫려 있어서 2시간이면은 뭐 제가 또 서울 가고 싶으면 또 금방 갈 수도 있거든요. 교통도 되게 좋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또 KTX 타고 남원에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하루에 서울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이라고 해서 꼭 다 좋다, 뭐 지방이라서 다 나쁘다, 또 지방이라고 해서 다 좋다, 서울은 꼭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북에서 뭐 한 해 10,000명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 떠난 이유는 분명히 서울이 가진 장점이나 아니면 대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알고 있는 그런 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방에 어렵게 내려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10,0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그 인원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결정한 인원들이 다시 역기농하지 않고 이 지역에 어렵게 온 친구들이 잘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뭐 지역 불균형이 아니라 서울에도 사람이 많고 지방에도 사람이 많은 서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고은솔 대표. 네. 근데 떠나는 부류가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류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또 많이 가고 뭐 취업을 할 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경험할 거 하고 아 그래도 여기가 좋더라 내 고향이 좋더라 해서 고향에 내려오시는 분 아니면 타 지역에서 아예 그냥 전주나 뭐 다른 전북 지역에 오시는 분 이렇게 이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사실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보내는 걸 응원하면 좋겠다 네, 그런 입장이에요. 그때는 이런 일자리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다양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가득 찬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고 우리가 여기 장학금도 줄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여 놓는 거는 사실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진짜 별의별 사람들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문득 아 난 촌놈이라 여기가 아니구나 내 살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아마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이제 다른 기회를 찾아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과연 잘 그런 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외부인이라고 뭐 배척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 쟤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딴 시각으로 보거나 이제 우리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다른 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우리는 좀 만들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나의 공간은 너무 좁지만 바깥 세상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서울의 사람들 되게 바쁘잖아요. 네. 진짜 좁게 살아요. 인맥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이제 전주에 오면 나의 공간 되게 품이 넓게는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욕구나 이런 이제 만남에 대한 거, 배움에 대한 거 이런 거의 욕구는 조금 좀 미비하다. 근데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한 거가 아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네. 지역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그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과 지역의 장단점을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임경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녀를 대학에 보내셨고 또 이제 수험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났고 성적표를 받아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인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인가. 자, 그런데 그 고민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이
계산이 되게 되는 그런 현실. 그래서 마치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잘 찾아서 결혼까지 잘 할 것인가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임경수 박사님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하셨고 박사과정도 그곳에서 마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임경수 박사님 직업은 뭐 아까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말씀하실 때 안정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임경수 박사님은 전국에서 모셔가고 싶은 1순위의 활동가신데 우리가 이 참 대학과도 연관 지어야 되고 일자리와도 연관 지어야 되지만 서울이라는 곳 또 지역이라는 곳에 대한 인식의 구분이 너무 뚜렷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파괴할 것인가 깰 것인가. 예. 뭐 근데 자연스럽게 깨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렇잖아요. 제가 지금 살았던 30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20년 와 앞으로의 20년은 그거가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똑같은 20년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는 관성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계속 성장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어서 대학 공부를 하면 다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또는 대학을 안 나와도 예전에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성장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인구도 정체되어 있고 경제 성장도 고도의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델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그 관성 때문에 서울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 내지는 더 이상 그게 동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지하는 건 제가 볼 땐 아마 길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많이 이제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렇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온 전북에서 나온 친구들이 서울로 가면 아주 떠난 거냐?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면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일로 왔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전북에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지금은 뭐 지역에 오면 은퇴하고 돈 가지고 농촌에 와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좀 더 유연한 사회가 돼야지 뭐 아예 그 기준이 없어진 거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사회로 가는 거가 우리 사회가 조금 앞으로 좀 모색해야 되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전주방송 전국 페트롤 전북 멍석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청년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